네, 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지수 한번 보고, 업종 지수 한번 보고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수가 좀 회복을 좀 했습니다. 이재용의 그 악재가 하루짜리 악재였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만 지수 자체 저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늘 5일선 회복을 코스닥은 하지 못했고 코스피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코스피는 결국 삼성전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은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업종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우리가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섹터니까 뭐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잡아놓고, 이제 다른 주도 섹터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자동차와 건설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운수장비, 이게 코스피거든요. 운수장비가 8% 올랐고요. 업종 지수가 8%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 건설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좀 더 높았는데 조금 막판에 이 운수장비가 세지면서 조금 이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오르긴 했으나 역시나 건설이 가장 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를 간단하게 보시면 오늘 이 대형주가 뭐 삼성전자부터 다 올랐어요. 근데 특히 보셔야 될 게 뭡니까? 이 현대차가 무려 8%가 올랐고, 기아차가 무려 16%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6%나 올랐고요. 그리고 2차전지라고 볼 수 있는 LG화학도 3%, SK이노베이션도 올랐고, 사실 건설주들은 이 밑에 있습니다. 워낙 밑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뭐 현대건설 오늘 4% 올랐고요. GS건설 얘도 오늘 3% 올랐고, 이제 신고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대림건설, 삼성물산, 뭐 삼성물산 이재용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올랐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코스닥을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했으나 사실 이게 의미 있게 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5일선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힘이 약한 걸 볼 수 있겠고요. 뭐 전반적으로 어제 바이오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바이오들의 그 기술적 반등은 나왔으나 오늘 다른 이런 자동차나 이 건설처럼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뭐 시총 상위주 중에서 급격하게 오른 것들은 보기 힘들고, 뭐 역시나 뭐 반도체는 뭐 SK머터리얼즈나 아니면은 고영이 좀 많이 올랐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늘 결국 주도 섹터는 자동차 건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건설 쪽은 당연히 이 대통령이 어제 이제 특단의 대책, 주택 공급을 막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각기 이 서울시장 경선이 있는데 대부분의 주자들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장 쳐보시면 서울시장 주택 이렇게만 쳐보셔도 이렇게 정부 서울시 역세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오세훈도 사직종 주택 같고요. 뭐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택 그 건설 쪽 어떤 이슈가, 정책적 이슈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만 오늘 올랐다는 부분, 또 이 현대차가 해외 실적도 좋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이 현대차와 자동차와 이 건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겠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2차 전지도 포함이 되지만 실적과 성장을 모두 잡은 섹터다. 그래서 뭐 애플카가 들어간다면 엄청난 호재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가 OEM, ODM으로서 이 현대차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는 강한 호재겠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 업종 이걸 봤을 때 여기에 건설을 쳐보십시오. 건설 치시면 뭐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 2008년도나 2015년도에 이 엄청난 시기를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고요. 뭐 대부분의 이 건설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뭐 아시다시피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테마주들이 많은 게 뭐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 보면 15배씩 터지는 건데, 이런 종목들이 뭐 시총이 커서는 절대 못 가죠. 이 건설주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찌들어 있다 보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끼기 쉽고 테마가 한번 끼면 크게 가는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셨을 때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 쪽이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뭐 정부가 정확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게 뭐 웬만큼 시장 기대치만 나와줘도 이 섹터 자체가 아직까지 빈 수급이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세게 쏠릴 수 있습니다. 물론 GS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많이 오르긴 했죠. GS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보면 코로나 이후에 오르긴 했습니다. 한 100% 정도, 그러니까 2배, 이게 2만 원이었고 4만 원 됐으니까 2배 정도 오르긴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이 종목들이 이 섹터 자체가 시총이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이 5조밖에 안 되고요. GS건설도 뭐 3조 5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시장 유동성이라면 사실 이 공급 대책이 시장 기대치만큼만 나와도 돈들이 몰리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정책 테마로서 움직이는 섹터다 보니까 뭐 물론 이 공급 대책이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일단은 정책 테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머니다. 이 스마트머니는 빠르게 들어와서 슈팅이 나고 급등이 나오면 빠르게 나간다라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안정적인 종목이겠죠. 반도체에 미리 줍줍 해놓으시든지 아니면 자동차 그래도 일단 추세에 달려드는 것도 좋고, 내가 이제 정책 테마가 껴있는 테마주적인 성격이 좋다라고 하시면 건설 섹터를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와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더욱더 이 지금의 주도 섹터에 대해서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TV 빵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